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는 예민해서 더 빛나는 너에게 입니다. 이 책은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빼면 시체. 몸의 힘을 완전히 뺀다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 처음 유튜브를 통해 명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바로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평소 멍 때리기를 자주 해서인지 불필요한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만 말이다. 먼저 눈을 감으세요.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숨 쉬듯 긴장하고 사니 곰 10마리는 업고 다니는 듯 금방 지쳤고 어깨도 천근만근이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 했건만 해소되지 않아 매우 답답했다. 그렇게 쉽게 긴장하면서 풀기는 정말 너무 어렵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힘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어갔다. 아주 긴 시간 긴장된 상태로 익숙하게 살아왔기에 긴장하지 않은 상태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였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긴장을 잘하는 것인가? 또 언제부터 긴장을 잘하게 된 것일까? 되돌아보면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심하게 앓던 때이기도 하다. 공부보다 노는 것에 관심이 많던 초등학생 때와 다르게 한참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질 시기였다. 내가 들어간 중학교는 학구열이 꽤 높은 곳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외모에 대해 지적하고 평가하고 성적을 잘 받는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반이 나뉘곤 했다. 나는 공부에는 소질이 크게 없었고 동생은 명문고를 갈 정도로 공부에 소질이 있었다. 어릴 때 꽤 철딱서니가 없는 동생이었건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나는 성적으로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고 자주 비교를 당했다. 심지어 동생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말까지 들어봤다. 공부를 제외하고는 나도 괜찮은 구석이 많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다. 결핍된 관심과 인정을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힘껏 애쓰고 또 애를 썼다. 주변에서 하는 긴장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란 말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되게 했다. 매 순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가 애쓴 만큼 주변에서 사랑을 받았다.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날들을 보냈다. 삐끗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완벽주의 성향은 더 짙어져 갔다.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겼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공황이 찾아오기도 했다.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명상센터에 다니면서 몸에 힘을 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긴장 제조기는 바로 나의 사고방식이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보니
경직되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줄을 이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뭐뭐 해야만 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절대 등의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큰일이 날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했다. 명상을 하는 중에도 몸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예상하거나 계획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당황하고 긴장했다. 긴장할수록 실수도 잦고 더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럴 때 괜찮아 라고 마음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망했다 라는 생각도 같이 올라왔다. 삶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측하고 통제할 수도 없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연히 잘 되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아등바등 애를 쓴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러니 너무 애를 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기로 했다. 우연히 듣게 된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을 즐겨하기 시작했다. 웹툰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인 침착맨이 만든 유행어였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언어였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도 긴장을 푸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몸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연습도 꾸준히 했다. 이완 명상을 배우며 몸에 힘을 빼는 감각을 익혔다. 힘을 빼려면 먼저 힘이 들어갔을 때와 힘이 빠졌을 때의 차이를 느껴야 한다. 우선 양손을 있는 힘껏 꽉 주먹을 쥐었다가 한순간에 스르륵 손에 힘을 빼보면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빼는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지, 연습하면 되지 라며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었다. 일상 중 수시로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렇게 얼어붙어 있던 나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점점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건강 문제도 긴장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얼어붙은 내 몸과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았다. 그라데이션 분노. 너는 진짜 화를 잘 안 내네. 꼭 부처님 같다. 우리 주변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절대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괜찮다고만 말하는 거다. 나 역시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음에도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화를 속으로 최대한 사귀려고 했다. 화를 내면 분명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 참아야지. 괜히 화를 냈다가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어긋날지도 몰라. 공연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상대방과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사이가 틀어질까 염려되어 가능하면 그냥 참고 대충 맞춰가면서 살았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고 나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갔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 뻔뻔함과 무례함을 넘나드는 말들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 네네.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 정말 괜찮을 때도 있었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넘어갔기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때도 제법 되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스스로 가식적으로 느껴져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정말로 바다와 같은 마음,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겠지만 문제는 내가 소심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에 있었다. 겉으로는 대인배인 것처럼 행동하고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억지로 참다 보니 냄비에서 바글바글 끓인 물이 흘러 넘치듯 억눌렀던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고 가끔은 발자 버튼이 눌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차곡차곡 쌓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렸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하다가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그라데이션 분노로 급발진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당연히 과한 내 반응에 기분이 상했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참던 일이 오히려 관계를 안 좋게 만들게 되었다. 넘쳐 흐르는 짜증과 화는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다. 종종 애꿎은 엄마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었고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넘친 화가 돌아가게 되었다. 평소에 쌓였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몸과 마음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주었는데 몸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온몸에 심한 알레르기까지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명치가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상체로 열이 쏠리는 화병도 겪었다. 부처는 무슨 부처인가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내가 꿈꾸던 부처님의 삶과는 정말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의 좁고 소심한 마음을 인정하고 돌아보면서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나의 생각임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은 그것이 나에게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설령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상대방에게 그때그때 나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했음에도 무리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솔직하고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전달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어색하기도 하고 말을 뱉어놓고 안절부절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매일 마음을 키워가고 확장하는 연습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날따라 누군가가 지나치게 날이 서 있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현재 힘든 일이 있어서 감정에 여유가 없는 건 아닐지 혹은 뭔가 다른 일로 서운한 감정이 쌓인 건 아닌지 살펴보는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과 상대방을 보려고 노력했다. 소심하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상대와 부딪히게 되니까 말이다. 명상 선생님께 배운 대로 화가 날 때 겨우 이만한 일로 화를 내어야 하는지 마음이 상해야 하는지 속으로 되물어 보았다. 꾸준히 지속해서 해보니 분노가 점점 커지지 않게끔 금방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고 화가 쌓이는 일도 드물게 되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도 놀라울 만큼 좋아졌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던 것도 거의 없어졌다. 그간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속도 시원해졌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과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한 덕분이다. 에필로그. 누구에게나 소심하고 예민한 구석은 있다. 이제는 힘을 잘 빼시네요.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사실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저절로 온몸이 늘어지는 건데 본의 아니게 칭찬을 받으니 멋쩍어졌다.
재작년부터 실력이 좋은 보건안마센터를 우연히 알게 돼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안마를 받으러 간다. 주기적으로 뭉친 곳을 풀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때 여기저기 결리고 쑤셔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쁠 때도 여력을 내어서 다니고 있다. 나는 회사 업무로 지쳐서 반쯤 잠든 상태로 안마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가볍게 근황을 묻기도 했고 때로는 각자의 취미에 대해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제법 무겁고 진지한 얘기들이 오가기도 했다. 네,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힘 빼라고 해도 잘 못 빼셨잖아요. 그것도 나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였는데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법을 익히고 꾸준히 하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워낙 오랜 세월 긴장을 과하게 하던 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거라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힘 빼는 게 쉽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칭찬을 반복하며 힘을 못 빼는 분들이 은근히 꽤 많다고 했다.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졸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확실히 나는 과거에 비해 편안함을 쉽게 찾아갔다. 쓸데없는 경계는 줄고 좀 더 능청스러워졌으며 전처럼 남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눈을 감은 채로 잔뜩 굳어있던 나를 떠올려 본다. 사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던 작은 토끼가 한 마리 보인다. 내 눈과 귀 그리고 머릿속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경계하느라 바쁘게 돌아갔는데 평범하고 잔잔한 풍경을 깨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였다.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전방 10m 안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긴장으로 가득했었지. 그러다 보니 쉽게 방전되고 속으로 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달고 살았다.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거나 행동을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나였지만 은근히 낯가림도 심하고 온갖 레이더망을 곤두세운 채 남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일일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남들은 잘 모르는 듯 했다. 남들이 알아차릴 것 같아서 짐짓 더 과장된 말과 몸짓으로 사람들을 대했기에 무심하거나 둔한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며 부럽다고도 했다. 그러나 가끔 눈치가 정말 빠른 사람들은 나의 부자연스러움을 눈치채고 날카롭게 집어내기도 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거느려 본 이들이었다. 뭘 그렇게까지 했어요? 피곤하게.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요. 편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내 속이 투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민망함이 들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어색했나 싶어서였다. 수많은 이들을 접해봤기에 한눈에 내가 지나치게 남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나 보다. 무언가 말을 꺼내고 싶어서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대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나는 정적이 흐르는 것을 잘 못 참는 편이었다. 잠시라도 오디오가 비면 뭔가 어색하고 신경 쓰이고 긴장되고 불편했다. 왜 아무 말 없는 거지? 저 사람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분이 좋지 않은 걸까? 어딘가 기분이 언짢은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운 건가? 나는 결국 정적과 침묵을 참지 못해 잠시 후 또다시 먼저 얘기를 꺼내곤 했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지금 이 자리를 만남이 서로에게 불편하게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었다. 그렇게 나는 타인을 끊임없이 의식했고
이러한 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편안해 보여야지.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말자.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이면서 나의 세상은 불완전했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듯 지나치게 신중했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그럴 때 누군가 자상하게 나의 손을 붙잡고 얼음판 위를 걸어가 줬다면 어땠을까?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만약 얼음에 쩍하고 금이 가서 물에 빠지게 된다면 자신이 건져주겠다고. 그러니 한 발 한 발 떼는 일에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토닥여주면서 말이다.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소심하고 예민한 구석은 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인간에게는 엄청난 내면의 힘이 있고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진짜다. 나는 때때로 미혼임에도 종종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살아내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또한 대단한지를 떠올리면서 그 억척스러움과 강인함을 나에게서도 찾아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가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었는데 사람들에 휘둘리고 너덜너덜 치여도 보고 죽을 고비도 넘겨보면서 이제는 씩씩하고 강한 면도 제법 생겼다며 감탄할 때도 있다. 앞으로도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또 소중한 누군가를 돕거나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 사실 굳어 있었던 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었을까. 천천히 감았던 눈을 뜬다. 온몸이 노곤했다.